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우수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입니다. 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귀 단체는 우수한 연구활동으로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신뢰받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외평 포럼입니다. 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국회 외평 포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민생 포럼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소상공인 민생 포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노동 포럼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우수연구단체 국회 노동 포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우수위원회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법제사법위원회 귀위원회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보건복지위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여야 협치 부문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한 분 한 분 수상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영진 귀 의원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원희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원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민병덕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민병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한 분 한 분 수상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백혜련 귀 의원은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신뢰받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황희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황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배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백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회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성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정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어기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이상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강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허영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허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박상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손명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진선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김예지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정춘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안상훈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안상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황정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김남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한지아 의원에게 수여하시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국회의원 한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국회 개원을 기념해 국회의장 표창과 모범 공무원증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국회의장 표창은 54명의 수상자를 대표해 국회 사무처 이정훈에게, 모범 공무원증은 15명의 수상자를 대표해 국회 사무처 최정민에게 각각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국회 사무처 서기관 이정운.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모범 공무원증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국회 사무처 속기주사 최정민.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2026년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마련에 기여한 국회 직원에게 국회의장 특별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특별 포상 수상자 4명을 대표해 국회 사무처 관리관 장지원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공로장, 국회 사무처 관리관 장지원.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법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의장 우원식.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먼저 제6회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을 수상한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 그리고 여야 협치의원 그리고 우수법률안 발의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입법,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국회 개원 기념일을 맞아 74분께 표창과 상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국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8년 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새 시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함께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해방 공간의 혼란 가운데서도 내 손으로 처음 대표를 뽑는다는 감격 속에 투표소를 향했고 투표율 95.9%로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 역사적 과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안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 통이동에 있는 재헌회관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역시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새롭게 틀을 갖추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바라는 국민의 요구, 시대적 과제, 그리고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국회를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그것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전반기 2년,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았고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국정의 중심에 서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로 입법과 예산, 의회 외교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국민 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전반기 2년간 국회엔 대립과 갈등만 있어 보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갈등의 빈틈을 빼곡히 채워놓은 국회 구성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본회의가 열렸고 회의 시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무제한 토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무제한 토론은 여야 갈등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지금 시기 국회에 요구된 과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씩 매듭지어 나가고자 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시기엔 부족한 성적표입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생명안전기본법 같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쌓인 과제, 상법, AI 기본법, 대미투자특별법,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투표법처럼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숙제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더 책임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고자 했던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변화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입니다. 지난 2년 노사 5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박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도출했고,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현장 안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국회의 기능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 소속 기관 간 중복 업무 조정과 조직 정비로 입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비례산업, 기후재난, 산재, 불평등 같은 국가 주요적 과제를 현안에 밀착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높였습니다. 4월 출범한 국회 기록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활동의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보존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관 차원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사회의 변화도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국민께 공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상징으로, 균형 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상징으로 큰 걸음을 뗐습니다. 2035년 국회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도 전면화했습니다. 국회 수어 통역사와 국회 방송 작가의 직접 고용을 추진해 국회로부터 노동 존중을 실천하는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국회 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마음건강센터 등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향한 방향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요구와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국회 마당을 열어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 박람회를 개최하고 민주주의 상징석과 독립기억광장 그리고 국회의사당 정문 위에 국민주권 정신을 분명히 새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9년 만에 개헌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면 개헌에서 단계적 개헌으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더 넓어졌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이 시대적 과제의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민 곁에 있을 때 국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생 입법에 속도를 냅시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입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책임 있게 준비합시다. 그러자면 진심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한 발 더 진전된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이 점 함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이 말 함께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한 번씩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